균형 잡힌 식단이 기대 수명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당뇨, 비만, 암 및 정신건강 장애에 대해서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참 맛있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먹을거리, 먹어야 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런 것은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다 똑같은 DNA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장기는 죄다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유전자는 모두 똑같더라도 어떤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후성 유전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후성 유전학에서 주요 핵심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 여기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후성적 변형은 DNA 서열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국소적인 염색질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제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작용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내 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 기근이 왔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것도 20세기 1944년에서 1945년 겨울에 걸친 이 몇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2차 대전 시죠.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포위 점령했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이 겨울에 한 사람당 1000칼로리 미만의 아주 강력한 기근이 덮치게 되는, 왜냐면 이제 먹을 걸 다 차단하고 포위 이렇게 되었을 그런 때니까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의 생활은 계속이 되니까 임신, 출산 이런 것들도 이어졌죠. 문제는 이 당시에 어머니 자궁에 있던 그 태아의 영양,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태아들이 극심한 기근, 칼로리 제한,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 태어난 형제나 자매들에 비해서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60여 년이나 지난 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죠.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답은 바로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던 태아가 후성적인 적응을 했다, 기근에 대해서요.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궁에서 기근에 노출된 이 태아들은 후성적인 적응을 하는데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유전자의 메틸화가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무려 손자 때 3대에 걸쳐서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차 대전 당시에 겪었던 일들이 3대에 거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지 참 끔찍한 일이죠. 결국 먹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꿀벌의 세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꿀벌 중에 일벌은 생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생식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태어날 때 애벌레 시절에
어떻게 관리되었느냐,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왕벌로 지정된 유충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로열 젤리에 둘러싸여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의 유충이 로열 젤리에 둘러싸인, 이건 이제 앞으로 여왕벌이 될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열 젤리만을 먹여서 생식에 관여되는 그런 유전자가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쥐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쥐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비만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쥐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어떻게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아구티 유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구티 유전자라고 하는 게 DNA 메틸화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는데요. 메틸화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엽산, 콜린, 뭐 이런 것들,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타민 B9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임신한 쥐의 그 태아가 이런 엽산이나 콜린에 노출이 되면 노란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구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구티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발현이 안 되니까 갈색으로 태어나고 비만 뭐 이런 영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이 인간에게도 나타납니다. 엽산이 불충분하게 공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이분증, 신경관 결손 같은 그런 그 장애가 인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반드시 엽산 같은 거 잘 챙겨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하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그런 여성이라면 엽산 보충제 이거 잘 챙겨 두시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9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 형태하고 또 하나는 폴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 폴릭 애시드 이거는 합성된 형태이고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인체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폴레이트 자체가 활성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당연히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재료를 선택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된 십자화과 채소,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것 같으면은 또 여기에는 히스톤 아세틸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소티오사이아네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콩은 특정 유전자에서 DNA 메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의 공급원입니다. 제니스테인은 혈관 신생 억제제이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녹차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에피갈로카테킨 3갈레이트, 줄여서 보통 EGCG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은 DNA 메틸화 억제를 포함해 많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커큐민,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DNA 메틸화를 억제하지만 히스톤 아세틸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유전자 활성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일상생활에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과 기대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하게 되는군요.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골고루 먹는 것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식재료, 즉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겠죠. 에너지원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영양소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진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